예순을 넘어서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채취를 내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그 냄새를 맡을 수는 없습니다. 호르몬이 변화하고 피부가 변하며 정기적인 샤워로도 예전처럼 모든 구석구석을 깨끗이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가족들은 당신보다 먼저 그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하고 저렴한 해결책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함께 탐구해 봅시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에서 미세한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건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사실 일본의 과학자들은 이 자연적인 냄새에 이름을 붙인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냄새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조용한 거리입니다. 우리의 피부가 성숙해지면서 땀기름 죽은 피부 세포를 더 오래 붙잡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특정한 비밀스러운 곳에서만 발생합니다. 귀 뒤, 목가슴 아래, 배꼽 주위, 그리고 사타구니 주름. 우리가 세면할 때 종종 지나치는 곳들이죠. 하지만 하루에 단 3분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따뜻한 물과 부드러운 수건, 특별한 비누 없이도 괜찮습니다. 그 5곳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매일 조금씩 돌보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저는 55살의 정수 씨가 제 진료소에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제 손자가 저와 함께 앉지 않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죠. 그녀는 매일 아침 3분의 방법을 따랐습니다. 2주 후 그녀는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2 사람이 포옹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가 이제 저를 보리차 냄새가 난다고 해요. 그리고 맞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노력과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에게 따뜻한 포옹이 돌아오고 며느리가 당신이 방을 나간 직후 창문을 열지 않는다면 그건 3분의 마음 챙기는 시간보다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건 낯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행하기 전에 여기서 진실의 작은 불꽃을 발견했다면 아래 숫자 2를 남겨주세요. 당신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서요.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봅시다. 지난주 78살의 이철수 할아버지가 제 사무실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말은 무거웠습니다. 유 선생님, 제가 사용하는 향수가 아무리 고급이어도 제 아들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창문을 열어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건 단지 나쁜 방식으로 숨겨질 뿐입니다. 마치 청소하지 않은 화장실에 장미수를 뿌리는 것처럼 결국 뭔가를 가리려는 냄새가 나게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같은 일을 합니다. 기분 좋게 향기롭고 포옹받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지만 자연적인 노화 냄새 위에 향수를 덧칠하면 더 강하고 혼란스러운 냄새가 생깁니다. 당신의 아들은 당신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걸 말할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대신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진짜 아픈 것은 냄새가 아니라 침묵입니다. 오해받는 느낌입니다. 이건 더 많이 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의 화학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예순을 넘어서면 젊은 시절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던 특별한 종류의 뇌체지방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이 죽은 피부와 섞여 독특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세상의 어떤 향수도 그것을 없앨 수 없습니다. 오직 제대로 된 세척만이 그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에서
우리의 조상들은 향수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귀 뒤, 목가슴 아래 사타구니 배꼽을 부드럽게 문질러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따뜻함이 모이고 냄새가 숨는 곳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배꼽은 몸의 난로다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난로를 무시하면 일이 타버리기 시작합니다. 74살의 황 선생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삼겹살을 먹고 막걸리를 마셔요. 진짜 남자처럼. 우리는 웃었지만 저는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알코올은 그 피부 기름을 자극하여 냄새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에게 보리차 된장국 더 많은 채소를 일주일만 시도해보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 후 그의 딸이 방문하여 말했습니다. 아빠 방이 어릴 적처럼 냄새가 나요. 그러니 누군가가 당신 근처에서 창문을 열면 그것을 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향수를 건너뛰고 따뜻한 수건을 집어드세요. 5가지 주요 부위에 집중하세요. 깨끗하게 먹고 부드럽게 움직이며 당신의 자연적인 향기가 편안하게 돌아오도록 하세요.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이 정보가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알림벨을 눌러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탁을 들어주신다면 저와 제 팀이 이 프로그램을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약속할게요. 사람들이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부르는 것에는 3가지 조용한 신체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신감과 친밀함을 되찾는 것입니다. 함께 살펴봅시다. 땀. 젊었을 때 우리의 몸은 매일 거의 한 병의 땀을 흘렸습니다. 그 땀은 자연의 청소부처럼 작용하여 먼지, 기름, 노폐물을 씻어냈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양의 땀을 흘립니다. 땀이 줄어들면 자연적인 청소도 줄어듭니다. 독소와 기름이 피부에 남아있고 박테리아가 그 위에서 활동하게 되면 원하지 않는 냄새가 남게 됩니다. 피부 기름.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기름이 변합니다. 양이 아니라 질이 변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가볍고 균형 잡힌 상태였지만 60을 넘기면 두꺼워지고 특별한 종류의 지방이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이 지방이 공기와 접촉하면 투덜거리는 삼촌 같은 채취로 변합니다. 이전에는 없던 냄새가 이제는 어깨와 목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화학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는 왜 샤워 후에도 저녁이 되면 그 눅눅한 냄새가 다시 돌아오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60이 넘으면 침의 흐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때로는 절반 이상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습기는 단순한 침이 아닙니다. 박테리아를 씻어내고 산도를 균형 있게 유지하며 입냄새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입은 조용하고 오래된 연못이 됩니다. 박테리아가 번식하고 어떤 민트도 그 냄새를 오래 가릴 수 없습니다. 저는 99살의 김순자 할머니를 잊지 못합니다. 5자녀의 자랑스러운 어머니인 그녀는 어느 날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손자와 이야기하는 게 무서워요. 제 입에서 냄새가 나요. 제가 제안한 대로 그녀는 아침에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고 점심 후에 물을 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그녀의 입냄새가 부드러워졌고 미소도 함께 돌아왔습니다. 이제 당신은 하지만 저는 씻어요. 향수를 사용해요. 입도 헹궈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냄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짜 원인인 적은 땀 변하는 피부기름, 그리고 건조한 입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당신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싼 비누나 수입 스프레이가 아니라 당신의 삶의 계절에 맞는 스마트하고 간단한 습관으로요.
이 숨겨진 냄새 때문에 혼란스러웠다면 아래의 숫자 4를 남겨주세요. 진짜 해결책을 배우고 싶다는 뜻입니다. 함께 계속 나아갑시다. 사람들은 종종 저에게 노인 냄새를 정말 없앨 수 있냐고 묻습니다. 저는 항상 차분한 자신감으로 대답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전에 배운 적이 없는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6달 전 55살의 이영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소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제 손자들은 더 이상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아요. 아들이 방문할 때마다 창문을 다 열어버려요. 제 집에서 유령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더럽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샤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운 대로 나이가 들면 깨끗함이 항상 신선함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간단한 루틴을 제안했습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수건, 그리고 한국의 지혜로운 어르신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몇 가지 검증된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그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미소가 저보다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제 손자들이 다시 제 무릎에 기어오릅니다. 아들이 집이 어릴 적처럼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이게 가능할 줄은 몰랐어요. 하버드의 최신 노화위생 가이드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결과는 강한 화학물질이나 향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변화하는 몸에 맞게 조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한국노인학회도 동의하며 화학 제품보다는 부드럽고 일상적인 루틴을 추천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릴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쉬운 습관들입니다. 따뜻한 물, 부드러운 수건, 아마도 당신의 주방에 있는 소금보리 또는 식초. 그게 전부입니다. 이 방법을 시도한 100명의 어르신 중에서 97명이 저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더 좋은 냄새가 나고 기분이 더 좋으며 가족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들의 수면도 개선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고 진정으로 존중받는 기분이 들면 마음이 더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숨기기보다는 치유하는 향수에 돈을 낭비하는 것을 그만둡시다. 또는 당신을 더 건조하게 만드는 비누에 돈을 쓰는 것을 말이죠. 만약 당신이 가리기보다는 정리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의 숫자 5을 남겨주세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선함은 나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의 기품에 관한 것이며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곳에서 올바른 관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이 3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은 작은 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처럼 작용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며 조용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과 같은 수백 명의 어르신들이 더 신선하게 느끼고 더 넓게 웃으며 사랑하는 이들과 걱정 없이 가까이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원칙 하나, 하루 종일 따뜻한 물을 마신다. 물은 당신의 몸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을 씻어냅니다. 특히 아침 일찍 한 잔의 따뜻한 물은 당신의 내부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마치 어깨에 사랑의 손이 올려진 듯 합니다. 82살의 김영희 할머니는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역겹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프로포스하면 뭔가 빠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심지어 제 손자도 요즘 제가 녹차 냄새가 난다고 해요. 일어났을 때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 전에 한 잔, 그리고 잠들기 전에 한 잔. 하루에 총 6잔 냄새를 유발하는 노폐물을 조용히 씻어내기에 충분합니다. 커피나 차는 세지 마세요. 그것들은 몸에서 물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만약 마신다면 반드시 그 옆에 물 한 잔을 함께 제공하세요. 원칙 2. 아침이나 저녁 햇살 아래 부드럽게 걷는다. 하지만 저는 헬스장이나 달리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걷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 후 느린 걸음으로 손은 등 뒤에 두고 이웃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며요. 하루에 단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아침 햇살은 피부를 자연스럽게 깨끗하게 하고 부드럽게 걷는 것은 혈액이 흐르도록 도와줍니다. 마치 수프가 냄비에 달라붙지 않도록 저어주는 것처럼요. 속도가 아니라 꾸준한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는 한 번 농담하셨습니다. 내 무릎이 쩔쩔거리는데 나는 걸을 수 없어. 하지만 그는 하루에 10분씩 마당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걔보다 더 멀리 걸어 라고 웃었습니다. 그의 몸은 단순히 더 신선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가볍고 깨끗하며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원칙 셋.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뜨거운 물이 아닌. 내 겨울에도요. 알죠? 건너뛰고 싶어지는 유혹이 있죠. 추위가 살을 내고 뼈가 아프니까요. 매일 샤워를 하되 뜨거운 물로는 하지 마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를 벗겨내고 자극을 남깁니다. 대신 부드럽게 우려낸 차처럼 느껴지는 물, 섭씨 38에서 40도 정도로 맞추세요. 편안하고 진정되고 안전하게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몸이 허락한다면 따뜻한 욕조에 담가보세요. 단지 20분이면 됩니다. 마치 담요를 공기 중에 펼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 후에 더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하버드 의과대학도 이제 몸의 친화적인 온도의 부드러운 목욕이 노인 피부를 건강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큰 변화를 가져오는 3가지 작은 습관을 배웠습니다. 내부에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외부에서 따뜻한 햇볕을 쬐고 따뜻한 샤워로 세척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대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래된 한국의 지혜와 오늘날의 과학에 의해 뒷받침된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들은 아무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관심을 요구합니다. 이 여정을 부드럽고 지혜롭게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숫자 6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기 전에요. 노인의 체취는 거의 대부분 3가지 부위에서 발생합니다. 슬프게도 이러한 부위는 대부분 사람들이 씻을 때 프로푸카하거나 서둘러 지나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숨겨져 있거나 주름져 있거나 닿기 어려운 곳입니다. 목 뒤 겨드랑이 아래, 가슴 아래 배꼽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이 그 예입니다. 부드러운 수건과 따뜻한 물로 이곳들을 조심스럽게 씻어주세요. 뜨겁지 않게요. 66살의 최영자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씻어왔지만 겨드랑이와 가슴 아래를 제대로 씻기 시작한 후 심지어 제 손자도 다시 저와 포옹해요. 작은 변화가 큰 기쁨을 줍니다. 2번째, 털이 있는 부위. 털은 기름과 땀을 가두는 역할을 합니다. 겨드랑이 가슴, 특히 두피가 그 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감지만 두피 자체는 잊어버립니다. 샴푸를 모자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두피를 마사지하여 오래된 기름을 풀어주세요. 82살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두피를 제대로 씻기 시작한 후 눅눅한 냄새가 사라졌어요. 제 손자들이 다시 제 머리카락을 만져요. 가슴이나 배털이 있다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충분한 비누로 문지르세요. 그런 다음 헹구고 잘 말리세요. 습기는 박테리아의 놀이터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건조한지 확인하세요. 3번째, 땀나는 부위. 이곳들이 문제의 근원입니다. 당신의 발은 종일 양말과 신발에 가려져 있습니다. 어두운 곳, 따뜻하고 습한 곳, 냄새가 끓어오르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발을 조심스럽게 씻어주세요. 발가락 사이도요. 완전히 말리세요. 그리고 통기성이 좋으면 양말을 착용하고 매일 교체하세요. 또한 신발을 번갈아 신어 건조할 시간을 주세요. 88살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발가락 사이를 말리고 매일 양말을 갈기 시작한 후 제 발 냄새가 사라졌어요. 제 딸이 방문할 때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아요.
그리고 당신의 등도 닦기 힘들다고 해서 건너뛰지 마세요. 긴 손잡이 수건이나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하세요. 땀이 그곳에도 쌓이고 옷 속으로 스며듭니다. 이 세 가지 주요 부위를 씻은 후에는 주름진 곳, 털이 있는 부위, 땀나는 부위. 당신의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냄새에 대한 방어력을 약화시킵니다. 대신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씻은 후에는 무향 로션을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하면 피부가 부드럽고 죽은 피부가 쌓이는 것을 줄이며 향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1살의 이영희 할머니는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의 로션이 이렇게 중요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제 손자들이 TV 보러 제 무릎에 쌓여요. 예전처럼요. 가능하다면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욕조에 담그세요. 끓는 물이 아니라 천 정도로요. 20분 동안 담갔다가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그러면 피부가 빛나고 침대 시트도 더 신선하게 유지되며 당신의 자신감이 조용히 돌아옵니다. 이 세 곳을 집중하고 사랑으로 돌보면 단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당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들의 눈이 부드러워지고 당신은 다시 당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당신이 친밀함을 되찾을 준비가 되었다면 아래에 숫자 7을 남겨주세요. 하나씩 부드럽게 씻어가며요. 계속 나아갑시다. 보세요. 우리가 먹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숨피부, 심지어 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생선을 요리하는 것처럼 팬을 깨끗이 닦고 나서도 주방에 냄새가 남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몸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신선한 냄새를 원한다면 단순히 외부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당신의 냄새가 나는 음식이 무엇인지 살펴볼 때입니다. 다채롭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세요. 마늘이나 양파와 같은 강한 냄새의 음식은 일시적으로 숨 냄새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이들이 항산화제를 방출합니다. 제가 노화의 녹이라고 부르는 것을 청소하는 작은 도우미들입니다. 그 녹은 내부에서 냄새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항산화제가 그것을 청소해줍니다. 그러니 밝은 색의 음식을 드세요. 빨간 피망,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그리고 현미. 이러한 다채로운 음식들은 당신의 내부를 자연적으로 탈취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로 수분을 보충하세요. 당신의 몸을 정원에 비유해 보세요. 물이 흐르면 모든 것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물이 마르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수박, 오이배, 그리고 토마토는 모두 노폐물을 씻어내고 자연스럽게 당신의 시스템을 청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신장을 통해요. 88살의 박영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를 먹었어요. 그게 중요할 줄은 몰랐는데 3개월 후 사람들은 제가 더 신선한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씹는 것이 힘들다면 그것들을 스무디로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작은 컵 하나면 당신의 몸이 새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혀를 깨끗이 하세요. 단지 이빨만이 아니라 내 이를 닦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쁜 수문이가 아니라 혀에서 나옵니다. 약국에서 간단한 혀 스크래퍼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몇 푼이면 됩니다. 매일 아침 부드럽게 사용하세요. 마치 먼지를 쓸어내는 것처럼요. 73살의 이정숙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혀 클리너를 사용할 때 구역질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매일 사용해요. 제 숨이 더 신선해지고 손자들과 이야기할 때 덜 부끄러워요. 식사 후에는 자일리톨이 들어간 무설탕 껌을 씹는 것도 좋습니다. 침을 증가시켜 자연의 구강 세정제 역할을 합니다. 커피와 알코올을 줄이세요. 알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은 위안이 되죠. 그리고 저녁에 소주 한 잔은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둘 다 당신을 건조하게 만듭니다.
몸이 노폐물을 씻어내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고 그 노폐물은 피부와 땀을 통해 나옵니다. 알코올은 몸 안에서 강한 냄새의 화학물질로 변합니다. 그리고 간이 그것을 빠르게 청소할 수 없다면 당신의 모공이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을 냄새로요. 90살의 김철수 할아버지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매일 밤 소주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보리차로 바꾸고 나니 제 딸도 차이를 알아차렸어요. 단 한 달 만에 그녀가 저를 더 오래 안아줬어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커피를 마신다면 각 컵마다 물 한 잔을 곁들여 주세요. 당신의 몸과 가족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더 많은 섬유질을 먹어야 합니다. 노폐물이 장에 너무 오래 머물면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내부와 외부 모두에서요. 그것이 변비의 문제입니다. 현미 채소 과일 또는 잡곡죽을 먹어 규칙적으로 배변하세요.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면 피부를 통해 밀어낼 것이 줄어듭니다. 71살의 박순자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수년 동안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현미죽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더 가벼워질 뿐만 아니라 제 냄새도 개선되었습니다. 당신의 장은 두 번째 뇌와 같습니다. 장이 행복하면 모든 것이 더 잘 작동합니다. 당신의 냄새도 포함해서요. 만약 당신이 조심스럽게 먹고 마신다면 당신은 내부에서부터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속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단계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면 내부에서부터 신선함을 느끼기 위해 아래 숫자 8을 남겨주세요.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요. 다음으로는 당신의 옷 침대 시트 그리고 집 외부의 층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이것들은 종종 냄새를 머금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몸이 깨끗해도 말이죠. 모든 것을 묻고 당신의 삶에 다시 신선함을 가져옵시다. 노화의 조용한 냄새가 무엇을 유발하는지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신선함과 친밀함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간단하고 강력한 습관을 발견하는 것까지 이제 잠시 멈추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지혜로 돌아보겠습니다. 노인 냄새의 숨겨진 원인. 당신이 알아차렸을지도 모르는 그 냄새는 더러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의 몸은 덜 땀을 흘림으로 독소가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피부 기름이 변하여 조용히 냄새를 발생시키는 화합물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입이 마르며 어떤 민트도 그 뒤따르는 냄새를 고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에 일부 숨겨진 주름 두피 밟는 일상적인 세척 중에 단순히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먹는 것 또는 마시지 않는 것 또한 큰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옷과 침대 시트도 샤워 후에도 오래된 냄새를 재도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는 부드럽고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큰 변화를 가져오는 간단한 습관. 당신은 고급 로션이나 수입 스프레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이미 당신의 집에 있고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하루에 6잔의 따뜻한 물을 마셔 독소를 씻어내고 피부를 행복하게 유지하세요. 아침이나 저녁 햇살 아래에서 2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당신의 몸이 숨을 쉴 수 있도록 하고 박테리아가 떠나게 합니다. 주요 부위를 씻으세요. 피부 주름털이 있는 부위, 땀나는 부위를 인내심을 가지고 강제로 하지 마세요. 다채롭고 항산화제가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토마토, 마늘, 사과, 현미, 오이와 같은 음식들. 당신의 할머니가 사랑으로 만들었을 음식들입니다. 혀를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좋은 숨의 조용한 영웅입니다. 매일 옷과 속옷을 씻으세요. 매주 침대 시트를 교체하세요. 햇볕 아래에서 말리세요. 헹굴 때 보리차나 레몬, 물을 사용하세요. 오래된 한국 가정에서 믿었던 비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세요. 하루에 2번 10분 동안 창문을 열어주세요. 자연은 어떤 스프레이보다 집을 더 잘 청소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과는 단순히 신선한 냄새를 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당신이 구매할 수 없는 것을 회복시켜 줍니다. 당신의 존엄성을요. 그들은 손자들로부터의 따뜻한 포옹을 되돌려 줍니다. 주저하던 거리를 깊은 연결로 바꿉니다. 당신이 다시 당신이 되는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작은 냄새가 당신의 기쁨을 빼앗지 않도록 하세요. 그것이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벽을 세우지 않도록 하세요. 그러니 오늘 시작하세요. 하나의 습관부터요. 그리고 내일 또 하나를 추가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세계와 주위의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고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보세요. 이 여정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조금 더 희망을 느끼고 있다면 닫기 전에 아래의 숫자 9을 남겨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누군가가 혼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당신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작은 친절한 행동이 누군가의 조용한 슬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더 많은 이야기, 더 많은 지혜, 그리고 이 인생의 장을 가장 풍요롭게 만드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고 자랑스럽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세요.